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생출란 연부병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애란들입니다.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연부병에 관련된 말씀을 잠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자생출란의 그 생장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연부병입니다. 이 연부병은 모든 애란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란들이 여름을 나지 못하고 고사되는 경우가 가격을 떠나서 어떤 난이든 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나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질병을 미리 예찰하고 예방하는 것이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는, 특히 난초를 재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혹서기 여름을 무사히 잘 넘기고 받은 신화도 건강하게 성촉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주에서는 또 꽃을 달고 내년 봄에 또 전시회를 출품할 수 있는 훌륭한 꽃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부병은 6월 하순에서부터 9월 사이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8월 달이 가장 더운 시기인데 8월이 발병 최적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연부병은 애란인들에게 아주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연부병을 피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특별히 더 여름이 되기 전에 신경을 쓰고 예찰을 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약재들을 처방하고 예방합니다. 연부병은 토양에서부터 서식을 해가지고 산채 흙을 통해서 난실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난실에서도 지상 난실에서 바닥에 있는 그 토질 부분에 대해서 살균 살충 처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흙으로부터 이제 습도를 통하여 물관주를 통하여 또 특별히 그 뿌리 부분과 또 지상 부위의 신화 부분에 치명적으로 그 활성도가 높은 8월 발병 최적기에 많이 그 고사되고 넘어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산채된 난들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난석을 다양하게 쓰시는데 그 난석에서부터 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식물인 난초의 뿌리와 신화와 그리고 모든 난초들의 지상부까지 관련해 가지고 균을 활성시켜 가지고 결국 가장 연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신화 쪽으로 발병을 해서 모든 난초의 한 화분을 그대로 고사시키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즉 산채가 됐던 또는 이제 구매가 됐던 분축을 해서 받아 오시게 됐던 간에 난실에 들어오는 모든 난들은 소독을 잘 하셔서 심어야 합니다. 화분이나 난석 등이 흙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야만 식물인 이 난초가 여름나기를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물을 준 후에 인면이나
입속에 있는 수분이 그 물방울 상태에서 일소 현상이라고 볼록 렌즈에 빛이 반사해서 종이를 태우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소 현상과 고온에 의해서 고여있는 물이 찜 현상을 일으킨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물이 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온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에서 분 속에 있는 이 병균이 섭씨 20도씨에서 30도씨 사이에 그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습도가 높을 때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연부병의 그 균들이 말입니다. 식물이 가장 왕성하게 활성하는 그 성장하는 시기에 역시 이 병균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초가 잘 성장하면 온도가 높은 때이고, 온도가 습도가 높은 때이면 또 여러 가지 질병이 활성도가 높은 때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양상이 식물인 난초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부병은 건강한 조직에는 잘 침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상처난 곳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흙으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그 연부병이나 근부병의 병원균이 1차 감염식으로 들어와서 서서히 이제 물주기를 하게 되고, 난석의 유기적인 물의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신화로부터 해 가지고 대주까지 모두 연부에 이제 전염이 돼 가지고 고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난을 강인하게 건강하게 키워야, 즉 면역력을 길러줘야만이 작은 질병이 들어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촉수가 많아도요, 균이 침입을 하더라도 이겨내면 결과적으로는 대주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난 그 부위에 신경을 써서 세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상처에 식물 도포제를 항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톱신 페스트죠. 식물의 도포제입니다. 나무의 도포제가 따로 있고 식물의 도포제가 따로 있는데, 식물의 도포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도포제 중에 톱신 페스트라고 이렇게 약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상처 부위에 또 분촉된 부위에 발라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포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이 상처난 곳으로 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항상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연부병이 난초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게 되면은 식물의 세포를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해 가지고 난의 조직을 연화시키므로 병든 조직이 물컹하게 썩으면서 냄새를 맡아보면 악취를 풍기는 것이 연부병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신화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을 하루 이틀 방치를 하게 되면 난분 전체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화분 전체를 고사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가격을 떠나서, 품종을 떠나서 어떤 난이든 감염이 되면, 연부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다시 소생시키는 데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난초를 재배하시는 모든 에란인들은 가장 연부병을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신화가 이 연부에 걸리게 되면
황화되어서 모습이 검게 검붉게 썩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흑갈색을 띠면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부병과도 같고 연부병이라고도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양상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근부병은 특별히 이제 악취가 나지 않는데 연부병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이고, 사실 이 두 병도 응급 조치만 잘하면 빠른 그 신화가 물러질 때 빠른 조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촉수를 다 분촉을 해 가지고 혹시나 살까 싶어 심어 놓으면 마지막 촉은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경우도 흔히 이렇게 보게 되는데, 도관이나 또는 뿌리를 통해서 또 유기적으로 각 촉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병이 들어오면 물을 주게 되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연부병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신화가 성장하는 시기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성장을 해서 표토위로 올라와 가지고 육안으로 막 보이기 시작하는 4월달부터 지금 이제 6월 말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에는 미리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미리 좀 시기적으로 조금은 지났지만 베노밀 같은 약들 그리고 마이신제 같은 약들이 연부병에 근무병에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그리마이신이나 스트립토마이신이나 뭐 이런 마이신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면 되지 않고 정확한 그 약의 성분을 보고 비율을 정확하게 해서 희석을 해가지고 방제를 하고요. 관수는 낮에 기온 22도 이하일 때는 아침 나절에 7시에서 한 10시 이전에 관수를 해주고, 낮 기온이 22도를 오르내릴 때는 저녁에 5시에서 9시경에 관수해주는 것이 난초 재배에 특히 여러가지 활성도가 높은 균의 활성도가 높은 시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보고요. 낮 온도가 25도를 넘어갈 때에는 관수를 하고 난 이후에 휴지를 말아서 신화 옆쪽에 데워주면 벌브 쪽에 즉 속립에 고여있는 수분을 빨아주기 때문에 데워지는 찜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선풍기를 돌려서 습도를 빨리 말려주는 것이죠. 입에 있는 고여있는 습도나 물기를 말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이제 너무 건조하고 습도가 낮다 그래가지고 스프레이를 통해서 습도 조절을 하는 것은 여름에는 삼가를 해야 됩니다. 삼가야만이 병을 막을 수가 있고 신화가 물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습도 조절한다고 스프레이로 건조한 것을 방지한다고 해서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연부병은 특히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특히 과습을 하거나 과습된 곳에서 습도가 높은 곳에서 발병이 잘 되고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난실이 과습하지 않도록 통풍을 원활히 잘 시켜줘야 됩니다. 여름에는 무조건 이제 양쪽에 그 개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을 이렇게 봄에 분촉을 하게 된 경우에는 분주한 난들이나 산채한 난들은 특별히 정확하게 소독을 실시한 후에 약간 이제 물기를 말린 후에 또 상처난 부위에는 톱실을 바르셔가지고 균이 침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처난 부위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난초들은 바로 탈수가 오거나 그리고 병원균이 침입을 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여름에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살균제 소독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연부균이나 근부균의 침입이나 탈수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유심히 관찰하시고 그리고 신화 쪽에 떡잎이 갈잎으로 변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난초는 신화가 떡잎이 갈잎이 되지 않습니다. 모촉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노대 현상과 일렵이기 때문에 갈립 현상이 일어나지만 신화는 그 성장하기까지는 갈립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렵이 됐든 이엽이 됐든 신화가 갈립이 생긴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하면은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살짝 화장토를 쏟아보시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에라니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시고 이제 연부다 생각이 들 때에는 그 종자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 각계전투로 분촉을 해가지고 따로 심어 놓으셔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유심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연부가 온 난들은 밀폐해가지고 비닐로 밀폐를 해가지고 버리시든지 태우셔야 됩니다. 난실에 오래 놔두면 균의 활성도 때문에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 바로 직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듯이 여름에는 난실 바닥, 흙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방제하기 위해서 습도가 높은 날 지상부로 올라오는 균들이 난분 밑으로 흡착을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난속을 타고 올라와서 뿌리와 신화 쪽으로 질병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실 바닥을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그 소독제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난석은 그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난의 비료기가 있건 살균 살충기가 있건 그래서 오래 사용된 난석은 그 낙서를 통해서 사독을 해서 쓴다 하더라도 산성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를 양산하고 그 다음에 신화를 올리는데 크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몇백만 몇천만 원짜리 난초를 키우는데 난석을 재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러므로 내 난실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고 희귀성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난석은 재활용하지 않는다. 소독을 했다 하더라도 재활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실 바닥은 여름이면 더 한 보름에 한 번씩 소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깨끗하게 소독을 해 주셔서 토양으로부터 올라오는 균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을 만질 때 붓이나 칼이나 핀셋은 반드시 그릇에 작은 용기에 살균제를 타서 담가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옛날에는 라이터 불로 해가지고 균을 잡아가 사용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저는 작은 그릇 용기에 살균제를 타고 살충제를 섞어서 거기에 이제 그 기구를 넣고 빼고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균의 이동을 미리 사전에 방지합니다. 그리고 살균보다는 사실 살충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약을 애용하는 것은 좋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발병하기 전에 예찰하고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 난초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상을 올리면서 이것저것 필요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올립니다만은
난초를 재배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난에 신화를 다 올릴 수가 없고 일부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촬영하여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산반의 신화라든지 또는 뭐 색화 소심들의 그 신화라든지 또는 이제 그 화형이 좋은 그런 황화의 신화라든지 이런 난초들을 제가 품종을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내용이 어떤 꼭 필요한 내용을 올릴 때에는 나름대로 그림의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화를 또 중심으로 해서 촬영을 해서 올립니다. 이 난초는 아직 꽃을 보질 못했는데 서산반 계열이고 약간의 잎변성입니다. 그래서 맑게 올라와서 녹이 차는 그런 난초인데 여러 촉 여러 화분이 되었어도 아직 꽃을 달질 못해서 한 화분은 대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아니면 내년에 반드시 꽃 달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배의 가치도 있는데 꽃을 보기 위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뭐 사계라든지 황금소라든지 관음이라든지 영춘소라든지 또 뭐 다양한 뭐 화형 소심들 두화 계통들 그리고 중투화 소심 진나라든지 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개체들을 1호라든지 이런 개체들을 이제 나름대로 구매를 해서 재배를 하고 꽃을 보려고 하는데 거의 뭐 대주가 된 난초들이 많고 산채를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산제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동 삼아 산에도 다니고 하면서 자생지도 탐방하고 함께 에란이들과 가까이 사시는 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란을 끝까지 하시게 된다면 그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품종을 잘 배양하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고 두서없는 이야기 연부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성공 재배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라면서 좋은 가을 계절에 산에서 멋진 난들과 조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시고 건강한 에란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